체르노빌, 끝나지 않은 밤. 1986년 4월 25일 밤, 우크라이나 북부의 한 지점에서는 다른 날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밤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시간, 인류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건이 눈에 띄지 않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하늘을 찢는 굉음이 밤의 정적을 산산이 깨뜨렸고, 그것은 전쟁의 포화가 아니라 인간의 실수와 오만함이 만들어낸 폭발이었습니다. 불길과 검은 연기, 그리고 보이지 않는 죽음을 품은 방사성 구름이 치솟는 순간 이후 세계는 결코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프리피아트는 1970년 아무것도 없던 황량한 평원 위에 세워진 계획도시였습니다.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건설된 이 도시는 소련이 자랑하는 현대성의 상징이었습니다. 질서 정연하게 뻗은 거리와 파란색 흰색 건물들, 그리고 체계적으로 설계된 도시 구조는 사회주의가 꿈꾸던 이상향을 현실로 옮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도시에는 학교와 병원, 극장과 공원, 수영장과 체육관이 갖추어져 있었고, 사람들은 이곳이 오래도록 안전하고 안정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프리피아트의 거리에서는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족들이 산책을 즐기는 풍경이 매일처럼 펼쳐졌고, 젊은 부모들은 안정된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밝은 미래를 기대했습니다. 도시 외곽에는 넓은 초원을 내려다보는 대관람차가 있는 놀이공원이 조성되어 있었으며, 다채로운 놀이기구들이 설치된 채 개장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평균 연령 26세라는 말은 이 도시가 얼마나 젊고 활기차며 희망으로 가득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도시가 곧 유령 도시가 될 것이라고는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는 소련의 핵산업을 상징하는 거대한 시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값싸고 깨끗하며 거의 무한한 에너지가 만들어진다고 믿었고, 그것을 미래의 연료라고 불렀습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은 주변 도시와 마을의 가정, 학교, 병원, 산업시설에 공급되며 지역 전체를 움직이는 거대한 심장처럼 기능했습니다. 그러나 잘 관리되지 않은 원자력은 평범한 상상력을 넘어서는 위험을 품고 있다는 사실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체르노빌 발전소에는 동일한 설계를 가진 RBMK형 원자로가 여러 기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4기는 가동 중이었으며 나머지 2기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도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시설은 소련 핵산업의 기술력과 국가적 자부심을 드러내는 상징처럼 보였고, 주변 지역은 그 전력에 의존하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대하고 복잡한 시스템일수록 작은 결함 하나가 전체를 뒤흔들 수 있었고, 체르노빌은 바로 그런 취약함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 취약점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자라며 언젠가 반드시 대가를 요구할 위험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체르노빌에 설치된 RBMK 원자로는 구조적으로 심각한 설계 결함을 지니고 있었고, 특히 출력이 낮아질수록 오히려 불안정해지는 특성은 위험한 조건에서 사고 가능성을 키우는 요소였습니다. 또한 원자로 내부에 사용된 흑연은 핵반응을 크게 증폭시키는 성질이 있어 통제가 흔들리면 반응이 예상보다 훨씬 거칠게 치솟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치명적인 문제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방사능을 완전히 가둘 수 있는 경납 구조물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결함들은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잠재된 위험으로 남아있었고, 겉으로는 멀쩡한 시스템을 안에서부터 약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고 이전부터 현장의 기술자들과 엔지니어들은 원자로의 위험성을 여러 차례 보고했고, 특히 저출력 상태에서의 불안정성과 특정 조건에서의 위험한 특성에 대한 우려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관리 책임자들과 정부 당국은 이러한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생산 목표와 정치적 압력은 안전보다 앞에 놓였고, 문제가 없다는 말이 더 쉽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결과 체르노빌 발전소는 계속 가동되었고, 프리피아트 도시는 더 확장되며 번영을 이어갔습니다. 재앙의 씨앗은 분명히 자라고 있었지만 누구도 그것을 멈추려 하지 않았고, 멈출 수 있다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1986년 4월 25일) 밤, 체르노빌 발전소 4호 원자로에서는 안전 시스템 점검을 위한 실험이 계획되어 있었고, 정전이 발생했을 때도 터빈이 관성으로 돌아가며 전력을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현장의 기술자들과 관리자들은 이를 단순하고 빠르게 끝날 절차로 여겼으며 과거에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고 큰일이 될 리 없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실험이 인류 역사상 가장 심각한 원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 밤은 평범한 업무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재앙으로 이어지는 문이 조용히 열리고 있던 밤이었습니다. 실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현장 책임자들은 계획을 강행하기로 결정했고 안전규칙과 표준 절차들이 하나둘씩 무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원자로 출력은 정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 위험할 정도로 낮아졌고 제어실 계기판의 수치는 불안정하게 요동쳤으며 경고 신호가 반복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실험은 멈추지 않았고 조금만 더 하면 된다는 판단이 누적되며 위기 속에서 위기를 더하는 선택이 이어졌습니다. 원자로는 점점 더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 흐름은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 수 없는 방향으로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1986년 4월 26일) 새벽 1시 23분 원자로 내부에서 급격한 연쇄 반응이 시작되었고 압력과 열이 걷잡을 수 없이 상승하면서 평소에는 안전장치로 작동하던 것들조차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밸브와 제어 장치들은 제 기능을 하지 못했고 긴급 차단 버튼을 눌렀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그리고 눈부신 섬광과 함께 거대한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이 순간은 사고가 아니라 세계가 핵재앙이라는 단어를 현실로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폭발과 함께 4호 원자로 건물 전체가 격렬하게 흔들렸고 1000톤이 넘는 철근 콘크리트 지붕이 공중으로 날아갔으며 이어진 폭발은 원자로 노심을 사실상 파괴해 내부를 완전히 노출시켰습니다. 거대한 불기둥과 함께 방사성 흑연 조각과 핵연료 입자들이 하늘로 분출되었고 보이지 않는 방사선은 사방으로 퍼져나가 그 순간부터 공기 자체를 위험으로 만들었습니다. 4호 원자로는 제어 불가능한 상태로 계속 불타올랐습니다. 불은 단지 불이 아니었고 불길 속에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치명적인 것들이 함께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폭발 지점에서 불과 3km 떨어진 프리피아트에서는 수천 명의 아이들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가족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내일도 평범한 하루가 올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치명적인 방사능 구름이 바람을 타고 조용히 도시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보이지도 들리지도 냄새도 나지 않는 죽음이 바람처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곧 현실이 되어 아무런 경고 없이 사람들의 삶 위로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폭발 직후 소방관들과 발전소 노동자들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현장으로 달려갔고 그들은 이것이 단순한 산업 화재라고 생각했으며 방사능 위험이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소방관들은 보호 장비도 없이 맨손으로 뜨겁게 달아오른 흑연 조각을 집어던졌고 현장에 머문 시간은 단 몇 분이었지만 그 몇 분이 평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동안 치명적인 양의 방사선이 그들의 몸속으로 흡수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심각한 화상을 입은 한 소방관이 고통 속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폭발한 원자로 위 밤하늘에는 신비롭게 보이는 보랏빛 빛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빛을 보며 아름답다고 속삭였지만 그것은 극도로 높은 방사선이 공기와 만나 만들어낸 체렌코프 복사, 즉 죽음이 빛의 형태로 드러난 장면이었습니다. 그 빛을 본 사람들 대부분은 며칠 안에 끔찍한 고통 속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순간의 아름다움은 사실상 생명에 내려진 마지막 착각이었고 인류가 몰랐던 공포의 세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지만 공기 중에는 이미 치명적인 양의 방사능 가득 퍼져 있었고 거리와 지붕, 공원과 놀이터까지 도시 전체가 보이지 않는 방사능 먼지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국으로부터 어떤 경보도 어떤 대피 안내도 내려오지 않았고 프리피아트 주민들은 평소처럼 하루를 시작하며 일상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죽음이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일상을 이어갔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미 달라진 공기 속을 걸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민들 사이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두통과 구토, 입안의 금속맛,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원인을 알지 못했고 병원에서도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으며 많은 이들이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다 정도로 넘기며 하루를 이어갔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곧 개장할 대관람차 주변에서 놀았고 가족들은 공원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일요일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그들의 마지막 일요일이었습니다. 폭발 현장 주변에서는 군인들과 과학자들이 상황을 파악하려 했었고 현장에 단 몇 분만 머문 사람들조차 극심한 구토와 화상, 피부 손상을 겪었으며 방사선 수치는 측정 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치솟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련 당국은 사고가 통제되고 있으며 위험하지 않다고 발표했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진실은 철저히 은폐되었습니다. 그 사이 사고 원자로는 여전히 맹렬하게 불타오르고 있었고 방사능은 계속 방출되고 있었습니다. 재앙은 진실의 부재 속에서 더 빠르게 커지고 있었고 침묵은 사람들을 무방비로 만들었습니다. 체르노빌에서 방출된 방사성 구름은 바람을 타고 빠르게 확산되었고 먼저 벨라루스 전역이 오염되었으며 이어 폴란드와 동유럽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며칠 후에는 스칸디나비아,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더 먼 지역에서도 방사능 낙진이 검출되면서 유럽 대륙 전체가 보이지 않는 구름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초기에는 대부분의 주민들에게 아무런 경고도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재앙을 더욱 크게 만들었고 위험은 국경을 넘어 조용히 이동했습니다. 폭발 이후에도 사호 원자로는 계속 불타고 있었고 방사능 확산을 막기 위해 소련 당국은 헬리콥터를 동원해 원자로 위로 모래와 납, 붕산, 점토를 반복적으로 투하하는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원자로 위의 공기는 극도로 뜨거웠고 상승 기류는 불안정했으며 조종사들은 극한의 열기와 방사선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 위로 비행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헬리콥터가 공중의 크레인 케이블에 걸리며 균형을 잃고 추락했고 탑승한 4명의 승무원은 현장에서 즉사했지만 그 희생은 오랫동안 크게 알려지지 못했습니다. 하늘에서의 그 추락은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희생이었고 재앙의 한복판에서 벌어진 비극이었습니다. 폭발이 발생한 지 무려 36시간이 지난 뒤에야 프리피아트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고 당국은 혼란을 막기 위해 며칠 후면 돌아올 수 있다는 안내를 했으며 그것은 잠시 안도감을 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소한의 짐만 챙겨 버스에 올랐고 집 열쇠는 문에 꽂아둔 채 식탁 위 음식과 아이들의 장난감까지 그대로 두고 떠났습니다. 그들은 곧 돌아올 것이라 믿었지만 이 대피는 영원한 이별이 되었습니다. 결국 누구도 다시는 프리피아트로 돌아오지 못했고 3일이라는 말은 사람들을 떠나게 만든 가장 잔인한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4월 27일 오후 수백 대의 버스가 프리피아트 전역을 돌며 주민들을 태웠고 사람들은 집 문을 열어둔 채 사진과 장난감, 식탁 위의 음식까지 일상의 모든 것을 그대로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약 3시간 동안 4만 5천 명의 주민 전원이 도시를 떠났으며 끝이 보이지 않는 버스 행렬이 텅 빈 거리를 천천히 빠져나가던 장면은 도시의 삶이 꺼지는 순간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프리피아트는 단 하루 만에 완전히 버려진 유령 도시가 되었습니다. 16년 동안 미래의 도시로 자라던 삶은 단 몇 시간 만에 멈춰섰고 그 흔적만이 도시 곳곳에 남게 되었습니다. 사고를 수습하고 방사능 확산을 막기 위해 소련 전역에서 수십만 명의 군인, 노동자, 소방관, 광부들이 체르노빌 지역으로 투입되었습니다. 이들은 리퀴데이터, 즉 재앙을 청소하고 수습하라는 임무를 받은 사람들로 불리며 방사성 잔해 제거, 오염지역 제염, 보호구조물 건설 작업을 수행했고 많은 이들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임무는 원자로 지붕 위에서 진행되었고 작업자들은 납조끼를 입고 올라가 단 40초에서 90초 동안 방사성 흑연 조각을 삽으로 떠 원자로 안으로 던져야 했습니다. 또 다른 광부들은 원자로 아래 땅속에서 환기장치도 없이 터널을 파며 2차 폭발을 막기 위해 싸웠고 수많은 이들이 이 작업으로 평생 고통을 겪거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폭발 직후
원자로 주변 4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소나무 숲이 엄청난 양의 방사선에 노출되었고 나무들은 내부에서 타듯 붉은색으로 변하면서 이 지역은 붉은 숲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곳의 생태계는 사실상 붕괴했고 동물들은 병들거나 죽었으며 토양과 물은 심각하게 오염되었고 방사능 수치는 지금도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인간에게도 피해는 계속되어 수십만 명이 갑상선암과 백혈병, 여러 질병에 시달렸고 기형아 출산과 유전적 영향에 대한 보고가 이어지며 상처는 세대를 넘어 남았습니다. 체르노빌은 불이 꺼진 뒤에도 멈추지 않았고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계속 사람들과 자연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프리피아트는 부서진 건물과 녹슨 놀이기구, 버려진 학교와 병원이 그대로 남아있는 유령 도시이며 1986년 4월의 흔적이 먼지와 침묵 속에 남아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노인들은 고향을 떠나지 못하고 위험을 알면서도 금지구역으로 돌아와 살고 있으며 그들에게 이곳은 오염된 땅이기 전에 평생을 살아온 집이기 때문입니다. 체르노빌 사고는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 새겨진 깊은 상처이며 지금도 진행 중인 재앙입니다. 이 사건은 인간의 기술과 자연의 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야 하는지 그리고 안전과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끝없이 상기시키며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